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총감독 인재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흥 갯골 축제와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흥 갯골 축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보통 강의나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방송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심의 규정을 조금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얘기하다가 또 이 습관적으로 준수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와보셨지만 그래도 안 와보신 분들도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 이상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서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도에 17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했었던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뭐 트레일러 영상 이런 거 두 가지를 보셨고요. 페스티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도 참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3일간 원래는 저희가 항상 3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기간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3주간에서 17일 동안 실제로 그 행사 기간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있는 음악역 1939라고 하는 공간과 가평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했고, 이것을 중계를 이제 생중계를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하고 네이버 TV,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은 것이 LG U 플러스의 중계를 했습니다. 이 LG U 플러스를 통해서 중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작년도의 페스티벌의 공연 콘텐츠들이 LG U 플러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이야기는 페스티벌의 공연 콘텐츠가 콘텐츠로서, 방송용 콘텐츠로서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유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3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 아티스트는 국내에서 24팀, 해외에서 5팀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축제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뭐 전례 없는 일이어서 모두들 다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감독님들도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축제는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게 픽스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축제를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상생과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에 비교적 충실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축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 주제 정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제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 가족, 휴식, 그리고 음악,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18년째 저는 그 이야기만 하면서 이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상황이 특별해서 상생과 치유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자라섬이 있는 지역,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국내 뮤지션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이게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해외에서 참여하는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뮤지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내 뮤지션들하고도 조금 많은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과의 상생, 또 뮤지션들과의 상생,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바람직스럽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뭐 해외 연주자라도 영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공연물들을 이제 라이브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전 제작한 콘텐츠가 10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 이제 17편을 제작을 했고, 해외에서 쇼케이스 영상을 6편을 이제 수급을 해서 방송을 하는 이런 초유의 온라인 페스티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페스티벌에서 하고 있는 자라섬 체조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도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3주간 매주 금토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했는데, 금토일 이걸 생중계를 하면서 저도 꽤 뭐랄까요, 배운 게 있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이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보통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금토일 중에서 토요일 날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가 저희가 2만 명 정도의 유료 관객이 오니까 실제로 이제 다 매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 토요일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방송을 생중계를 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뭐냐면 네, 토요일 날에 그 시청자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일요일 날이 시청자 수가 제일 많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뭐 내일 쉬는 날이고 그런데 그거 앉아서 그거 볼 겨를이 없는 거죠. 즐겁게 지내고 놀고 뭐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 일요일 날은 이제 일요일 날 뭐 움직이기를 싫어하니까 아마 일요일 날 집에서나 이렇게 있을 때에 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관객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요일에 따라서도 조금 오프라인상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으로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뭐 약간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재즈 앳 더 갤러리라고 그래가지고 가평 관내에 있는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조금 이번 기회에 온라인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방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축제하면서 항상 우리 모두에게, 축제 감독들에게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관과 연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서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뭐 자라섬을 포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자라섬 제일 메인 스테이지 넓은 곳에 피아노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피아노 연주하는 영상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이 피아노를 저렇게 갖다 놓고 나중에 방송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라이브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관객이 자라섬으로 찾아온 거죠. 거기서 공연하고 있지 않은데 자라섬으로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연 안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자라섬의 추억을 생각하면서라도 자라섬에 와서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영상을 자라섬에 앉아서 보고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뭐 소풍처럼 이렇게 놀러 온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자라섬에서 한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영상이니까 요즘 뭐 또 후원과 관련하여서도 좀 디렉션을 좀 달리 생각을 해서 캐논 코리아 카메라 회사죠 하고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도움도 받고 한 그런 작업들도 같이 했었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청리움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 청리움을 또 소개하고 일정 부분 또 한글과 컴퓨터에서 도움도 받고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 비어 플레이 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있는 수제 맥주 공장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연장 뭐 방역은 뭐 앞에서도 다른 감독님들 다 말씀하셨고 아마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샅샅이 뿌렸어요. 여기저기 뭐 구석구석 뿌릴 수 있는 곳 형편되는 대로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뭐 2m씩 뛰어가지고 어떻게 줄 서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나름 열심히 지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어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 수가 뭐 이렇게 나왔네요. 나왔는데 사실은 이 방송 후에 라이브나 뭐 이게 중계한 후에 나온 그 숫자를 보고 저희들이 사실 깜짝 놀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약간 뭔가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증가된 그 속도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이버 TV에서 193%가, 유튜브에서 43%, 네이버에서 뭐 블로그 구독자 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꽤 많은 증가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막 그래프로 나오고 퍼센트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 발표하는 것 같고 뭐 그러네요. 무슨 선거 개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경우가 요즘 뭐 너무 중요한 매체가 됐는데, 유튜브도 보면 꽤 그 의미 있는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대비해서 20대와 65세 이상 시청층이 눈에 띄게 증가함으로써 페스티벌이 보다 폭넓은 나이대가 이렇게 유입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사용자가 5%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를 얻고 있는데, 요게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페스티벌 온라인으로 한 걸 마치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페스티벌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온라인이 제가 보니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를 찾자면, 이렇게 접근 가능성들을 좀 더 넓혀줘서 아니면 뭐 물리적인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라섬에 와보지 못한 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 간접 체험으로나마 그런 것들로서의 기능은 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오프라인상에서 올해든 내년이든 뭐 축제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온라인에서 이렇게 확장됐었던 관객들이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성이 메인으로 보면 네이버의 TV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연령층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성층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죠. 올해 18회 페스티벌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직 불확실하죠.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자라섬에서 축제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 자라섬에서 만나서 즐겁게 음악도 듣고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스터가 이게 마침 나와가지고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라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해마다 특별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특정 국가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인가요? 아니에요. 2011년도인가? 하여간 뭐 2000년, 201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재작년 같은 경우가 덴마크였었고, 작년이 캐나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네덜란드가 주빈국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나라의 아티스트들을 한 네다섯 밴드 그룹 정도 이렇게 초청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포스터 같은 아트웍도 그 나라의 유명한 그 그래픽 디자이너나 뭐 어떤 그 디자이너들에게 같이 의뢰를 해서 같은 이 세트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 있는 작가들하고 같이 이런 그 아트웍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시간 이후에 또 충분히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즐거운 축제 감독님들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